자, 이제 해석학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죠. 해석학은 대체로 이 문제는 실수계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실수계라고 얘기하는 이 시스템 안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적 구조, 즉 체에 대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 세 가지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 세 가지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완비성 공리하고, 그 다음에 조밀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 삼아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수열에 대한 수렴성에 대한 것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하고 가장 다른 것은, 고등학교는 이것을 구하는, 값을 구하는 데 있다면, 이것은 수렴을 판정하는 판정법에 초점이 두는 거예요. 판정법에 초점이 두는데, 이 그림을 아까처럼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이제 화면을 해석학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실수계에서 수열의 수렴성에 판정법에 초점을 줍니다. 판정법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 판정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열에 대한 바이르슈트라스에 대한 그 내용, 그래서 바이르슈트라스에 대한 내용, 즉 그 입실론 n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수열에 대한 판정법을 정의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시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에서 단조 수열일 때는 증가 수열이고 유계냐, 감소 수열이고 유계냐를 가지고 판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급수를 이용해서 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판정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본적인 원리로 잡아줘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판정법의 문제니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이제 기입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서술형의 문제로 얘기가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판정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룰 것이냐, 어떤 판정법이냐를 물어보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을 얘기를 할 때 증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수열은 어떤 판정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문제가 주어지면 급수의 합의 문제는 거꾸로 본다면 수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급수 문제와 수열의 문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때 이 급수의 문제는 서술형에서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급수의 문제는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직간접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론은 바로 극한의 문제죠. 극한의 문제인데, 이 극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연속성을 이제 알아보는 데도 이용이 될 수 있고,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할 때는 여러분들이 체킹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직접 점에 대한 그것을 배경으로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입실론 델타법을 이용을 해서 함수의 극한을 알아보는데,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극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해석학이라는 것은 뭐 재해석하면 분석이 되겠죠. 분석하는데 초점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을 다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극한을 이용해서 본다면 연속이 되는데, 이 연속에 대한 문제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드러납니다. 아까 이제 집적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연속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함수의 연속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코시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함수값이 존재한다,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바이르슈트라스의 그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논의되는 것은 여기에서 나왔던 이 수열의 문제가 수렴한다면 함수에서도 연속이 된다면 함수에서도 과연 그 함수에 대한 함수 값열도 과연 수렴할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보장해줄까? 그런 그 조건이 얘기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균등, 평등 또는 고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러한 그 연속성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하는데 균등 연속과 관련된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데 균등 연속과 관련된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이거와 이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와 이것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왜 연속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균등이라는 걸 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균등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이름은 균등 연속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균등한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균등성을 알아보는데.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이 코시열에 대한 보존성의 문제예요. 그런 것이 보존된 것이 균등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균등 연속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직관적으로 균등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됩니까? 립시츠 함수라든지 또는 미분 가능한 도함수가 유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필충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균등하면 왜 좋은데, 균등을 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 이 연속성이 나오면 우리가 이 연속성에서 알아야 될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컴팩트의 보존성 또는 그냥 유개인 폐구간의 보존성,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최대 최소값 정리와 중간값 정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 정리, 중간값 정리를 통해서 유개인 폐구간의 정역이 유개인 폐구간이면 그것에 대한 치역도 유개인 폐구간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논의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제시될 때 우리가 이용되는 게 로피탈의 법칙이라든지 테일러의 정리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필충 조건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기본 정리 등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과거의 시험에서는 적분 가능성을 이렇게 많이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적분 가능하려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정역이 유개인 폐구간이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함수값이 유계라는 거죠. 즉 유계인 폐구간 AB에서 유계인 함수 F에 대하여 이것이 과연 적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적분 가능성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즉 정역이 유계인 폐구간이 아닐 때 또는 함수가 유계가 아닐 때, 그럼 그때는 적분을 어떻게 할래?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뭐예요? 이상적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상적분 문제가 나오면 이상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미적분학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상적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석하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분 가능성이란 문제가 물어본다면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상적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 또는 원시함수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은 이상적분 가능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체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때 급수를 활용해서 구해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함수값이 항상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된다면 비교 판정법이나 또는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정법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어떤 판정법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게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함수열과 함수항급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함수열은 비교적 극한 함수를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덜 어렵다면 함수항급수는 극한 값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이제 장면처럼 이 x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매크로니 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어렵습니다. 거의 못 구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함수가 연속 함수라고 한다면 그럼 극한 함수도 연속일까?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극한 함수도 미분 가능할까? 함수가 적분 가능하면 극한 함수도 적분 가능할까? 함수가 이상 적분 가능하면 극한 함수도 이상 적분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아주 중심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균등수렴성이에요. 균등수렴하면 보존되고 보존됩니다. 물론 얘는 이 둘은 보존되지는 않지만 도함수는 약간의 이제 그것만 조정을 해주면 이것도 이제 보존성과 연관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함수열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균등도 체크하는 것이. 근데 급수도 구하는 게 어려운데 함수항 급수 문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수항 급수가 과연 균등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판정법의 문제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판정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데 이때 이 판정법이라는 것은 균등한지를 판정해 보는 거죠. 이때 바이오리스트라이스의 판정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급수일 때 수렴, 반지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정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증명하시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증명하시오를 출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하나는 함수를 작년에처럼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것과 관련된 정리들이 나오는데 주로 뭐가 많이 이용됐어요? 판정법과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판정법들을, 어떤 판정법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지 그 과정, 즉 그것을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해석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절대적으로 여기 파트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나올 건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연속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시험 문제는 연속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을 이제 물어볼 것이고요. 만약에 도함수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도함수의 문제보다는 또 다른 쪽에 물어보는 형식의 문제로 같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파트가 여기 내용이 나온 거 하나하나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판정법의 원리, 어떤 판정법을 어떤 유형에서는 어떤 판정법을 써야 될 것이 효과적인지 이것을 의식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해석하기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문제들은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8점 나와 있는데 이 8점 중에 6점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우리가 원리들만 이해하면 그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대학에서는 강의가 안 이루어집니다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 문학하고 얘가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죠. 차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적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전달하는 방법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달라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교과 교육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교수학적 변환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교수학적 변환이 일어나게 되면 원뜻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도 있지만 원뜻이 훼손된 상태에서 보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훼손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시면서 교과 교육론 내용과 같이 연계시키면서 공부를 한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전부 다 누구의 이론과도 연관될 수 있냐면 사회적 구성주의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간다면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이것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공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는 다시 얘기합니다만 일일이 다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사용하는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판정법이 주어진다면 어떤 판정법을, 어떤 내용에서는 어떤 판정법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해석학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공부하실 때 꼭 유의점은 뭐냐면
미적분학 잘한다고 미적분학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잘한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나왔던 것들을 알면 도움은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아니니까 그와 같은 사고로 해석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폭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해석학이라는 것은 어널리시스고 이것을 수학과에서는 해석학이라고 부르지만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탁과에서는 전부 다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분석하고 수를 분석하고 관련성을 분석하고 하는 분석의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런 데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위상수학에서 특정져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위상수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픈셋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시험 문제는 이미 다 출제가 됐고 더 이상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오픈셋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만드는 방법인데 이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느 책과 유사하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위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위상을 못 봅니다. 시험장 안에서 오픈셋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것들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집합적 관점에서 보면 기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고 가끔 가다가 부분 기저가 출제가 됩니다만 부분 기저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원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소 기저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유한적인 데서는 최소성이 보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무엇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는 게 기출문제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책에 보면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데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와 같은 유한적 사고에서는 부분 기저 또는 국소 기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한적일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한적일 때는 어렵지 않은데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역사 발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거리 개념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역을 알고 있을 때 공역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명 무엇이라고 합니까? 얘네들을 상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역에 대한 위상을 알고 있을 때 정역에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꼭 어떤 조건이 있냐면 온투 조건에 이들의 공통점은 연속이 되도록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연속이 되도록 위상을 만드는데 유일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지 않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이것에서의 위상 중에 최대, 가장 큰 위상을 만드는 방법인 거고 여기에서는 최소, 가장 작은 위상을 만드는 방법에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상 위상에 하나의 내용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를 통해서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추가되는 원소가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산에다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유한 또는 여가산을 이용해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위상과 위상을 결합을 통한 이것을 위상과 위상을 통해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위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상과 위상의 결합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기저를 만들어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위상은 이러한 상황별로 만들어진 위상일 때 오픈셋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위상을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위상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이런 공부해도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귀찮고 짜증나고 귀찮죠.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진 거 분석하고 하는 형태들이 여러분들이 위상에서 공부해야 될 대표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상에서는 이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상은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년 얘기하는 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데 일반적인 책들은 연습 문제를 본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위상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위상에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거를 만들 때 함수가 연속사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사상이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연속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보존성의 문제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연속이 되도록 연속사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상공간, 컴팩트 공간, 분리 공간, 거리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결성의 문제예요. 연결 공간의 문제인데 비연결 공간에서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결 공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연결 성분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성분을 이용해서 연속 사상이 개수가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인이 주장한 것처럼 보존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컴팩트는 보존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위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오픈셋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픈셋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핵심 이론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존성의 문제 또는 연속사상을 구하는 문제, 연속사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연속사상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고 이때 우리가 아주 이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연결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컴팩트, 분리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종의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공간은 유일합니다. 함수가 정해져 있으면요. 상함수는 다 유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상을 여러분 두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들려고 하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기본이 되는 내부가 뭐니 외부가 뭐니 도집합이 뭐니 폐포를 구하라 경계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다 풀으시되 방금 전에 말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고 위상에서 자꾸 귀찮다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쏙쏙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위상은 여러분들이 보통 대학 과정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과목이 뭐가 돼요? 현대대수학, 위상수학, 미분기하학이죠. 이 과목들이 왜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추상성이 강해서 그래요. 그럼 추상성이 강한 것은 손에 잡은 듯 하는데 알아서 손에 잡았나 그런데 보면 나중에 펼쳐보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모델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델화가 되어져 있으면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모델화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과거의 시험 문제는 그냥 이론을 증명하시오라고 나왔다면 요즘 문제는 이론을 증명하시오는 안 나와요. 최근 10년 동안의 문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존의 책에 나와 있던 이론을 증명하시오가 몇 문제나 나왔는지 아마 3문제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이론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해석하는 것 정도에서 아니라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모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데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거고, 여러분들에서 모데라를 만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런 것이 모데라의 기본 원리예요. 이 원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것은 모데라를 시키는데 초점을 둬라. 그래야 위상은 6점짜리를 다 받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위상 6점을 다 틀리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모데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복수함수로는 뭐 이게 복수함수로는 올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긴 그림에도 안 나왔죠. 복소수 문제가 나와서 이제 조금 예전하고 다르지만, 복수함수론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복수함수론과 실액함수학의 공통점은 안 물어보겠죠. 당연히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차이점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시험 문제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소 적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기에서는 선적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용해서? 특이점, 코시의 적분 공식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석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테일러의 급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해석적인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조와 공액을 찾는 것이 문제죠.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다른 함수를 찾아내 나가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우빌레 정리는 이제 유계성의 문제. 그 다음에 복소 기하에서는 이 복소 평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기하 문제는 뭐 쌍일차 분수 변환이 재작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험 문제는 이제 주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수함수론, 그 다음에 미분기하학 이런 문제들은 알고리즘화 시켜라. 알고리즘화 시켜서 공부하는 게, 왜냐면 이것들은 정의역이 2차원이고 공역이 2차원이기 때문에 합이 4차원이에요. 미적분학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미적분학은 정역이 1차원, 공역이 1차원이니까 2차원이니까 노트 평면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대학교 과정 오면 2차원, 그 다음에 정역이 2차원, 공역이 1차원이 3차원, 입체 도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분기하는 정역이 3차원, 공역이 1차원. 말 잘못했습니다. 정역이 1차원, 공역이 3차원. 정역이 2차원, 공역이 3차원의 문제를 해요. 그럼 최소 3차원 내지 4차원이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평면에. 복수함수론도 정역 2차원, 공역 2차원이니까 4차원이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 저 책에서 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보신 분들은 정역만 봤거나 공역만 봤거나, 주로 공역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과의 관련성이 눈에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인데도 불구하고 기하가 아닌 거죠. 기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시험 문제는 얘가 두 가지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시험 문제는 복수함수론과 실해석함수의 차이,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왜 복수함수론을 배워야 되느냐 이거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왜 배워야 되느냐, 왜라는 말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왜 해야 되느냐가. 그런데 2000년도 이후에 교사임용 시험에서 미분 방정식이 교사임용 시험에서 빠집니다. 빠지면서 복수함수론이, 우리가 복소수, 복수함수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한 축인 왜가 시험 영역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사임용 시험 문제에서는 왜보다는 뭐가 다른 대로 중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의 특징들을 이제 잘 드러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알고리즘화 시켜라. 이거는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하학은 정역이 1차원이면 정치 곡선, 정역이 2차원이면 정치 곡면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시험 문제를 보시면 되겠지만 곡률과 연료를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 공면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가우스 곡률이 핵심인데, 가우스 곡률이 이 가우스 곡률이 얘가 핵심이 됩니다. 얘 가우스 곡률이 핵심인데 이 가우스 곡률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곡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법곡률과 측지곡률의 관련성 이런 문제들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변을 통한 뭐 작년에 나온 겁니다만 가우스 곡률, 그 다음에 전곡률. 이 전곡률은 가우스 본닛의 정리라든지 오일러의 표수 또는 손잡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뜻을 해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평상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델들이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은데 이것들 우리가 평상시 그 모델화를 통해서 볼 수 없는 문제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수함수론과 미분기하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화 시켜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수학의 문제요. 이산수학의 문제도 이산수학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거냐면 이산수학은 최적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이해하는데 이 최적화를 이해하는데 세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화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래프 이론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최적화가 얘가 핵심입니다. 얘가 핵심이 되는데 얘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채색다항식, 색칠 문제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이제 점화식에서의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생성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얘와 직접 연결이 된다든지 또는 그래프에서 본다면 생성 수용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최적화에 직접 연결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은 중복주와 뭐 스털링수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은 아마 특별하게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골고루 출제가 됐고 얘네들이 연계성을 뭐 굳이 찾아볼 수도 있지만 연계성보다는 독립성들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구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4점짜리가 나와서 좀 이색적으로 이제 나오긴 했지만 2점짜리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현대대수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본다면 채론과 연관이 된다면 이런 뭐 2점짜리 문제로도 아주 훌륭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00%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암기 과목 뭐 이렇게 이제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이산수학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렵게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산수학 문제들은 이러한 데다 초점을 두고 보신다면 아마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보시면 확률과 통계를 보면 확률과 통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얘기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일변수이냐 이변수냐 뭐 이런 쪽에다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일변수와 이변수일 때를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변수일 때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으로 해서 확률값 또는 이때 확률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뭐 균등이냐 뭐 우리 균등이 나왔었죠. 지수냐 또는 뭐 이항분포냐 기하분포냐 뭐 이런 것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변수가 나오면 다변수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변 확률 분포, 주변 확률 기대값, 주변 확률의 기대값, 조건부 기대값, 조건부 분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분상과 독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객관식일 때는 뭐 이제 통계적 추정과 가설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주관식에서 얼마든지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만 좀 더 추가해서 보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시간이 난다면 대학 과정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수능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한 번쯤 다 풀어봐라. 수능과 관련된 문제집을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커버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대학 과정을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는 2017년부터 2019년도, 2021년까지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떤 형식이었는지를 이제 물어봤고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내용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유튜브 이행래 카이 전공수학이라는 데 가서 요거를 하는데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이런 걸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2021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10분에서 각 문항마다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이렇게 아마 해설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관심 있는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올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티치스파이 하셔도 좋고 방문각 임용고시학원에 이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학년들도 어떻게 임용을 준비하는 좋을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꼭 같이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